예부터 숲과 물이 어우러져 풍광 좋기로 유명한 담양 장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 항상 멋지세요. 해주세요. 단골인가 본데 외국분이시네요. 찢어갖고 절반 비교할 수 없어? 한국말이 유창해서 깜박 속을 뻔했습니다. 빈도림 이렇게 됐어요. 그 빈자는 손님 빈자, 도는 길도자, 림은 숯불림자. 숲길 다니는 손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독일에서 왔으니 손님 많네요. 여보, 비누 다 만들었어요. 오세요. 잘 나가는 서울생활 접고 귀촌한 지 16년 차. 힘은 또 얼마나 센데 그런데도 저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산골에 살면서 더 애틋해졌다는 부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담양 옥천골의 깊은 산골. 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밥때가 되자 주방을 분주하게 오가는 이는 남편 빈도림 씨. 점심 때 이기 요리 할 겁니다. 독일식으로 할까요? 어쩌다 한번 해보는 솜씨가 아닌 듯. 칼질이 능숙한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디 가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마 공방에 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내가 밥 준비하죠. 삼시세끼를 모두 차려낸다는 빈도림 씨. 그럼 아내는 뭘 하죠? 여보, 저 왔어요. 식사 준비 잘 됐습니까? 아하, 때맞춰 드시러 오면 되는군요. 어느 때부턴가 요리를 더 맡은 남편. 이거 하고 불만은 없답니다. 더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데 요리에 취미가 없는 영희 씨는 다행입니다. 편하죠.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하니까 전 쉬다. 저는 심부름 해주는데 요리를 하도 안 하니까 저는 좀 못하게 됐어요. 집에 떡하니 붙어있는 이 종이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마누라 먼저 선처사상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막걸리를 마실 때는 남편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부부는 아침 저녁은 간소하게, 점심은 이렇게 멋지게 차려 먹는다고 합니다. 죽향 막걸리. 제가 원래 막걸리 좋아합니다. 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특별한 맛도 있고 향도 있고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선처사상을 실천하는 빈도림 씨. 부러운 분들 많겠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아마 전 세계 나라를 몇 번 구한 것 같아. 산골에 살면서 생긴 변화라고 하네요. 그 일하실 때는 제가 점심은 제가 해놨어요. 스파게티 같은 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이 배반. 무엇이 부부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부부는 산골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꿀벌의 집인 밀랍으로 초를 만들죠. 초를 만드는 건 아내 이영희 씨의 목.
심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추를 답니다. 이건 추거든요. 추를 걸지 않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줄마다 초가 하나 두 개 생기는 거죠. 단순 작업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겹다고 생각하면 못하고 농부가 매일 가서 지켜보고 그러잖아요. 농부 발자국 소리 듣고 쌀이 익는다. 그런 기다림, 가슴 두근두근 기다림이 있는 거죠. 또 예쁜 초가 나오겠구나. 심지마다 일일이 추를 매달아 놓는 것은 첫 번째 준비 작업일 뿐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14개가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제한 밀랍을 적당한 온도로 녹여야 합니다. 자연의 햇살. 우리가 이거 흉내낼 수 없어.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밀랍 초 만들기. 심지를 밀랍통에 넣었다 뺄 때마다 심지가 밀랍을 한 겹 입는 거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1mm 정도의 밀랍이 입혀지는데 원하는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 또 반복해야 합니다. 초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묻히는 거죠. 심지에다가 초를 묻혀서 이 초통에다가 이제 심지를 넣어서 올리니까 그때 이제 주르르 흘러내리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원추형이라고 그러나? 원추형 모양이 나는데 부족한 밀랍을 보충하고 잘 만들어지는지 살피기 위해 꼬박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빈도림 씨는 어디에 계신가요? 여기 오지. 좀 있으면 오지. 분명 올 거야. 내가 조금 한참 동안 떨어져 있으면 궁금해가지고 뭐하나 이 여자가 뭐하나 이러고 오지. 아니나 다를까 빈도림을 온다. 오셨습니까? 영희 씨 예언이 맞았네요. 지금 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그 추를 잘라도 될 것 같은데. 밀랍초를 만들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담양에 내려온 후 버려지는 밀랍을 보고 도전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사실 취미로 시작됐죠. 그때 우리가 시작해서 15년 전에는 밀랍은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깝다. 그거 초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빈도림 씨가 어릴 적 독일에서 보았던 밀랍초를 기억해 만들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선 밀랍초가 사라진 지 오래. 부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왜 어려웠냐 하면은 그 안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천천히 이렇게 옮겨가지고 빨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 흔들리고 부딪히고 그냥 거기다 걸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6kg 여기다 하면은 무척 힘들어요. 좀 더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 빈도림 씨가 직접 만들어낸 기계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맞네요. 그렇죠? 담금질만 해도 하루 종일 이틀 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줄을 없애고 다시 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못 만들어요. 3일 걸려요. 밀랍초의 밑둥을 반듯하게 자르는 기계도 빈도림 씨가 직접 고안해낸 것입니다. 손으로 자를 때보다 수월해졌죠. 여기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여기를 편편하게 녹이기 위해서 이제 밀랍에다가 올려놓으면 뜨거운 밀랍에 올려놓으면 이제 녹게 되죠.
아내 영희 씨의 공도 적지 않습니다. 밀랍초를 만들면서 불편할 때마다 남편에게 불평을 한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때마다 선처사상을 철저히 따르는 빈도림 씨가 기계를 뚝딱 만들어냈고 취미가 사업이 될 만큼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간이 좀 적다. 저거 만든 다음에 딱 지붕에 천장에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걸 만들어줬어. 진짜 천장에 올려줬잖아. 나는 그거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남편. 덕분에 부부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상은 내가 사장이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집사람이 다 하고 사장이라고 불러야지. 나는 그냥 기술 지원이나 하고. 빈도림은 기술 지원팀. 나는 제작 판매팀. 퇴근합시다. 응? 퇴근 시간이 벌써 지났네. 15분 지났어. 그러면은 이제 슬슬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게 이제 큰 기도초지. 천년 재료에 부부의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밀랍초. 정말 잘. 볼 때마다 뿌듯하겠습니다. 밀랍 향은 사실 꿀향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꿀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그 꿀 냄새 거기 배기는 거예요. 김치 항아리에 김치를 다 빼가지고 그 깨끗하게 씻어도 계속 김치 냄새 나죠. 밀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농가의 골치 아픈 폐기물이었던 밀랍의 변신 멋집니다. 떨어지 밀랍은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 휘게 만들어도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 다시 이렇게 일으켜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함께 한다는 부부. 그러니까 깨끗하네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마냥 좋다는데 산골에 살며 서로가 더 소중해졌답니다. 도시에서는 보통 이제 각자의 일터에 갔다가 아침 저녁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꼭 필요해요. 또 아내가 꼭 필요하죠? 그러지. 필요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 그래도 싸울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든가 뭐 일하는 모습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싸울 때도 있지만은 근데 많이 싸우면은 그만큼 우리가 손해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 아니에요. 100시간 예를 들어서 그 싸우는 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같이 그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빈도림 씨는 어떻게 한국에 오신 건가요? 우리 집은 그 동몽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동쪽을 꿈꾸는 집. 지금은 여기 도착했죠. 그래도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독일에 살 때부터 동쪽을 꿈꿨다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공간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그 동쪽 나라 한국에서 독일에서 산 기간보다 더 많은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굉장히 그 시작은 대학교 시절 한국 유학이었는데요. 주로 당신 책만 남았지. 전공은 이제 한국에 없는 학문이에요. 한국학이라 그래요. 특히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 진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국내외를 찾아다녔다고 하니 84년 한국어 실력이 대단한 이유가 있었군요. 연변이어서 실은
이거는 나의 박사 논문입니다. 어우, 뭔지? 한국어 위성 위태어 연구 이제 했고, 디어크 핀틀링은 이제 나의 그 독일 본명입니다. 재미있는 거 맞죠? 그 아이들이 그 마루 위에서 뛰어노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당탕 통탕. 이게 뭐 한국말인지 아프리카 말인지 그 구별이 안 되죠. 그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런 그 말들이 많아요. 한국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본 조선시대 미술 작품. 1974년 한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왔고 한국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그 대학에서 그 독일 말도 가르치고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무부에서 그 한국 독한 통역관을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간 거죠. 10년간 출중한 한국어 실력으로 양국 정상 간의 통역을 전담하며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과감하게 귀촌했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골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것을 결심했어요. 그죠? 당신? 통역관 시절 만난 아내 영희 씨도 대찬성. 재능 있는 여자의 운명. 독일어 번역가였던 영희 씨는 당시 3달에 한 권을 번역할 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번역을 너무 많이 해갖고 나는 조금 지쳤어요. 번역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래 하니까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핑계 만난 거죠 저는. 오, 이쁘다. 귀촌 당시 도로도 없는 깊은 산골짜기였던 이곳. 와, 완전 보물찾기다. 그야말로 보물찾기지. 오, 이건 너무 단단하고 좋아. 가꾸지 않은 텃밭이지만 소출은 있다는데요. 그 방치농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선택 조건은 뭐냐면은 쉽게 저절로 알아서 자라는 그런 작물이 우리한테는 딱 알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막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도움 받아서 풀 하나도 없이 메고 막 이랬는데 그게 좀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이렇게 좀 풀이 나도 나 먹을 건 나오는데. 여보, 이제 풀 좀 비워야겠어요 여기. 네. 아내 부름에 달려가는 빈도림 씨. 산골이라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절기상 특별한 날이기도 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종날이 되면은 낫을 씻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풀 피고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백종날에 이제 불 피고 그 다음은 이제 그 마을 잔치에서 한잔 하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마을에서 백중잔치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인데요. 기화해서 담양빈 씨 일대 시조인 빈도림 씨 부부도 지역 행사에 참석합니다. 20년 가까이 살았으니 당연한데요. 시골에 사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은 다양한 사람들과 알고 지내게 돼 좋다는 빈도림 씨. 그렇죠. 힘을 내야지. 노력을 해야지. 이겨야지. 곤란한 일이 생겨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이 되니 가족 같은 이웃들이죠. 도저히 안 되겠네. 참 재미있었어요. 힘들면서도. 근데 우리 팀은 형편없네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 반대인 것 같은데 맥주 더 많이 마셔야지 힘을 좀 낼 텐데. 아내가 안 보이자 금세 찾아 나선 빈도림 씨. 소원 성취 소원 많어? 해준대. 뭘 하나 궁금하셨나 봐요. 왜?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라니까요. 연분이라고 그래요. 좋은 연빈 만나 행복하길 빕니다. 당신도 좀 기도해. 소원을 쓰라고 했더니 역시 아내에 대한 것이네요. 가자. 자, 걸자. 아이고 선처사상 너무 잘 지키십니다. 즐거워야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즐거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100번 맞는 말입니다. 아내가 즐거워야 집안이 편안하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동생이 어디 있어?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밥이 있고. 한번 보자. 도자기를 굽느라 마을 잔치에 오지 못한 동생네 집입니다. 독서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예, 나가야 그게- 된다고. 어휴, 이제 사우나가 따로 있는 거야 아니고 그 사람까지 이제 구워진 거 기분이네. 집에서도 요리, 밖에서도 요리를 하네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동생입니다. 자기가 이제 도자기 굽고 우리 집에 또 여기서 만든 그릇이 많고. 한 달에 한 번 가마 불 때는 날에 맞춰 맛있는 피자를 대접할 심산. 이게 먹는 냄새 나니까 지금 왔어. 글쎄요 여기 불이 좋아서 불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불은 확실합니다. 이웃들에게 선보이려 전날부터 미리 준비를 했답니다. 화덕에서 굽는 진짜 피자네요. 몸에 제대로 익어보세요. 보세요. 느낌이 오구만. 이번에 또 성공을 딱. 형님 빼볼까? 빼는 게 예예. 모양은 그럴싸한데요. 맛있겠어요. 근데 바닥이 좀 덜 익었다고요. 맛있겠다. 자 커팅 한번 해주세요. 형님이 이번에 성공 같은 느낌이 몇 번에 완전 성공. 보기에는 좀 거시기한데 전라도 말로 야 임마 너 여기 누구 집이야?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 나보고 그 준비하라고 그 해가지고 좋다 그 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 조금 망치면 어떻습니까? 함께하니 더 맛이 나겠죠. 맛있네. 도예가인 동생 정기 씨에게 싫은 소리를 했지만 빈도림 씨의 속내는 다릅니다. 사실 작품이 궁금해서 온 건데요. 애써 만든 작품의 판로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 형님이 이거 좋다 그렇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좀 형님 여기 선 구도예요. 구도가요. 딱 나오는. 얼마 전 빈도림 씨는 파스타 그릇을 만들어 보라고 직접 샘플을 구해주었습니다. 가운데가 여기 이제 기계로 찍어옵니다. 아니, 글쎄. 그게 가는데 서울에서는 잘 팔릴 것 같아. 예. 근데 형님 가격대가 가격이 문제지. 글쎄.
인데가 이제 아니 뭐 모양이 참 이쁘게 나와. 이제 나중에 형이 나오면 형님한테 선물 줘야지. 그래. 아니 좋아. 그 저기 바싹 그거 그릇으로. 형님 두께 봐봐. 계산하고 재지 않아도 진심이 통하는 이웃. 부부가 낯선 산골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건 이런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에 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력을 좀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눈치. 그러니까. 여기는 눈치 안 봐요. 옷을 아무거나 입고 저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이게 뭐 중요한 일은 안 하겠지만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요. 재미있게 삽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시나요? 정성 들여 만든 밀랍초까지 선물로 챙겼네요. 또 이제 밀랍을 가지러 갈 겁니다. 밀랍초의 재료인 밀랍을 구하러 가는 길. 초를 만들겠다 작정하고 수소문할 때 인연이 된 분입니다.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박사님 차고 젊어진 거매요? 밀랍을 쓸 수 있게 모아주는 분이 없었다면 밀랍초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밀랍을 언제 나옵니까? 다음 밀랍은 이제 내년에 5월 달에 나오지. 아 이제 금년에 금년에 끝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름 내 뺏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내가 먹여 살려야지 사람. 그렇죠. 그래야 벌도 씨가 남으니까. 처음에는 남들 다 버리는 밀랍을 달라고 해서 귀찮았다는 순식 씨. 그건 전부 집꿀을 해. 지금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꿀이 많이 나는 거야. 꿀 좀 드실까요? 그 아카시아 꿀은 이게 그 색깔이 얼마 없으니까 이 그 밀랍 색깔도 연하고. 근데 밤꿀 그 담으면은 이 커피처럼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꿀 종류에 따라 밀랍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이거 화분 한번 찾아주고. 이건 화분 꽃가루. 이것 때문에 밀랍이 그 노래져요. 이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가 들어간 게 색깔이 들어간 게. 그 벌 몸에서 나올 때 그때는 색깔이 없어요. 투명한 색깔,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다 그 꿀을 담고 그 꿀 안에 이제 꽃가루도 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이 물감 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꿀을 내리고 남은 밀랍을 모아놓은 창고. 양봉업자는 버리는 폐기물을 팔 수 있어 좋고 빈도림 씨는 재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좋고 윈윈입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수고하신 걸 왜 하지 마세요. 이 집에 나온 그 밀랍은 굉장히 그 색깔이 좋아요. 아주 이쁘게 그 초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뿌듯합니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곳간이 가득 찼네요. 이제 한참 든든하시겠어요. 산골에 살고 밀랍초를 만들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영희 씨. 혼자서 살 수 없다. 벌을 키운 사람 있어야 밀랍도 얻고 꿀도 얻지만 밀랍도 얻고 그래 초도 만들 수 있고 또 초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공예하는 사람들 밀랍 판매하는 거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물망과 같이. 밀랍초를 만들기 위해 밀랍을 녹여야 하는데요. 힘을 쓰는 건 남편 빈도림 씨입니다. 잘한다.
할까? 아주 수고하셨어요. 됐어요. 뭐 해줄 거야? 단짝 인정하시는 거죠. 자리를 잡고 여유가 생기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데요. 센터 잡는 거예요. 심지가 들어갈 위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작업을 멈추고 났습니다. 남편에게 긴급 SOS. 여기 이 가운데다가 꽂기가 내가 힘들잖아. 그리고 이게 또 수직으로 안 가고 약간 삐뚤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심지를 똑바로 받고 싶다는 아내의 부탁. 위의 것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아내의 말이라면 100% 접수.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요. 사실 산골 생활 초기엔 부부가 24시간 함께 한다는 게 힘들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니 갈등이 사라졌죠. 이렇게 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남편을 더 헤아리게 된다는 영희 씨. 하고 짱이다 완전. 이렇게. 안 돼. 완전히 천재 아니에요, 천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까지 훌륭합니다. 15mm 정도 나와. 짱. 그거는 폭풍 칭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 되는데 이게 초보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무슨 하이테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한 도구지만 또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쉽게 일하게 됐어요. 적정 기술이라고 할까? 간단한. 산골에 살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부부. 달콤한 황혼입니다. 잘생긴 내 남편. 아. 귀엽죠? 우리 그 이름도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빈 손님이잖아. 우리 지구별에 놀러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가 가자. 공방이 자리를 잡으면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봉을 하는 분들의 견합. 기억은 없고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냥 버려지는 밀랍이 대부분. 활용 방법을 알고 싶어 멀리서 찾아온 분들입니다. 처음 그 밀랍을 만들 때 그 물에다 끓이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밀랍의 기름처럼 이렇게 뜨니까 그래서 이제 큰 이물질 그거는 헤라로 그 조금 긁으면 다 떨어져요. 아, 이거 할 때 정제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합니까? 여기에서 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저기 필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양파망 절대 쓰지 마. 부부는 워낙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에 알려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양파망은 오렌지색이죠. 그 오렌지색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꿀 같은 거 이제 팔고 가면 이제 손님들이 아니 이거 말고 이 당구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나 하여 묻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한 개 만들어가 이제 선물할 수 있도록 이제 당구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실제 체험을 통해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막 많이 넣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면 또 녹아요. 뜨거우니까 녹으면서 붙은단 말이에요. 고생스럽게 얻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다는 빈도림 이영희 부부. 그들이 산골에 자리 잡기까지 해도 이웃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어차피 한 집씩 뿌려요. 조용한 산골이 시끌벅적했던 하루.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애썼다. 당신이 했었지. 나 애썼어. 꿀 키우는 사람들하고 밀랍초 만드는 사람은 한 집이에요. 큰 집, 작은 집이에요. 그 벌을 잘 키워서 밀랍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초를 또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양반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서로. 편하니까. 아, 경민이 또 왔네. 부부가 늘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들을 만나는 날. Aha, jetzt ahne ich, wie Sie besprochen haben. 아, 영수야. 스텔라까지 나왔어. 오, 스텔라. 독일에 사는 아들과 딸 영상 통화입니다. Stella, was machst du heute? Ah, 승인. ihr singt. Aha. Und tanzen auch? 너 뭐 먹고 싶어? 경민아. 뭐 보내줄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제일 궁금한 건 자식이 잘 먹고 지내는지인데요. 뭐 먹고 싶어? 적어야 되겠다. 적어봐봐 여보. 명란젓, 낙지젓. 용수는 나는 김 과자. 김과자. 명태포 살아났어. 옆에서 직접 챙기지 못하니 더 마음이 쓰입니다. 아, 그거. 근데 담배는 좀 줄었나? 그리고 그 담배 다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어. 예. 많이 피니까 많이 줄었지. 오케이. 우리는 지금 가야 됩니다. 삼남매 모두 멀리 사니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자주 통화하죠. 우리 그 주말마다 사실 통화하고 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도 한번 하고 그래요. 결혼한 첫째와 둘째는 부부가 사는 담양 산골의 집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했죠.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기 이제 풍물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춤도 추면서 이렇게 판소리에 풍물까지 이웃들의 축하 공연으로 가족 모두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었죠. 여기서 애들 다 키워서 이제 결혼시키고 그랬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죠. 고향 정말 고향입니다. 나는 당신 만나서 그래 참 잘 살았어.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 시골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지?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같이 만드는 거지. 즐거운 시간은 누구나 한 사람만 만들 수는 없어. 글쎄, 하여간 그래도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지. 도시와 달리 문방만 났으면 모두가 아는 사람인 산골 생활. 금방 나온 거예요. 설탕도 뿌려주세요. 네. 많이 뿌려주세요. 한복은 편안하죠. 아, 양복은 없어요. 다 없앴어요. 간단하게 챙겨서 간 곳은 아, 저러셨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챙겨주는 동생입니다. 많으면 나누고 필요하면 채워주는 가족 같은 이웃입니다. 여자들은 더 앉아도 된가? 아니 무슨 소리야? 반가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일단 한잔 합시다. 응, 그래. 친해지게 된 계기도 막걸리였답니다. 우리 형님 만나는 날 생각나 이렇게 막걸리. 이 형님 집에 초대해서 갔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술 한잔 하자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 대견히 맥주라든지 와인 나올 줄 알아서 독일에 계시는 분이라서 근데 딱 막걸리 나오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4대 독자로 형제가 없는 빈도림 씨는 담양에만 동생이 여럿입니다. 외로울 틈이 없죠. 괜찮네? 아들이 있답니다. 그래? 반갑게 맞아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귀촌 16년 차 한국 생활 34년을 맞은 거겠죠. 완전히 뭘 하나 돈이 하나밖에 없어. 이 형님네 이들 용수 또 용화 결혼식 때도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오늘 그 깽 가르쳐주고.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저기 연극도 했어요. 오 맞아. 연극 공연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나는 임금님. 임금님도 수입산이다. 판소리 좋아해요. 오. 한마디? 나?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판소리 못하지. 근데 이제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듣는 거. 듣는 것은 좋아하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독일에서 생각하던 동쪽을 꿈꾸는 집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오구나 내 사랑이여.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생활. 사랑이로구나. 누구나 좋아하죠. 재밌게 노는 거,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좋아합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대 아리랑 아라리가 난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일까요? 덕분에 즐겁고 덕분에 살맛이 나는 거죠. 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대 아리랑. 요즘 빈도림 씨가 가장 마음 쓰는 일. 사라져가는 이웃 간의 정이 안타까워 지역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할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 원본 두 개. 네, 원본 두 개를 같이 만들었어요. 이 조합의 이사장 자리를 맞았기 때문에 조합의 모든 일이 이제 그 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절저하게 해야죠. 자, 오늘 샴페인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협동조합의 등기가 나왔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을 낯선 관공서를 쫓아다니느라 고생도 많았죠. 잘 다녀오세요. 이웃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려 시작한 일입니다. 좋죠. 이런 데서 이렇게 지역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저희도 여기서 이제 10년 넘어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게 좀 기뻐요. 모두 한 마음으로 모인 이웃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기 있는 협동조합이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협동조합은 서로 도와서 조합을 키우고 과실을 나누어 행복하고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고 네. 국고실은 내가 빈도림 씨가 이사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립적인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적임자였어요. 그 우리 모두의 고향 동네잖아요. 그 나도 여기서 그 저기 20년 이상 그 살았고 계속 또 살 예정이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공될 겁니다.
조합을 위하여 축배.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담양 산골에서 이룬 행복, 계산하고 계획해서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그 계획하는 것보다 부딪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거하고 거절하는 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선택이죠. 선물처럼 오기도 하고 좀 힘들게 오기도 하는데 품어 안으면 다 내 것이 되더라고요.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그래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노력했더니 행복이 따라왔습니다.